제가 최근 들어서 진짜 강의 때마다 하는 얘기는 인플레 때하고 디플레 때는 마인드가 달라야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가 인플레 시대입니다. 인플레 65년부터 한 85년까지 한 20년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디플레는 한 2000년 봐야겠죠. 이 주황색이 연준금리입니다. 연준금리고, 그리고 여기는 다우존수고요. 옛날이다 보니까 다우존수고, 여기는 S&P입니다. 자, 인플레 시대 보시죠. 금리 올라가니까 주가 빠지죠. 금리 올라가니까 주가 빠지죠.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가 올라가죠. 금리 내려가니까 주가 올라가죠. 금리 엄청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옆으로만 가다가 하락하니까 상승장 시작하죠. 그죠? 인플레 시대는. 그럼 인플레 시대는 뭐다? 금리가 내려야 증시나 경제나 다 좋다. 자, 디플레 시대 어떻습니까? 금리 올리면 뭐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보통 뭐 금리가 내리면 주가 박살이죠. 그리고 요때, 그 유명한 서프라임이죠. 금리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작살이 났죠. 그리고 요때도 금리 내리니까 요때 조금 흔들리죠. 차라리 올라갈 때가 더 다시 반등하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반대. 예? 똑같은 연준금리인데 요때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여기는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빠지고 금리가 올라가야 주가가. 왜? 인플레 시대의 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 그 자체예요. 금리 그 자체.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채권의 매력도 더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주식에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고금리가 실물 경제를 때리기 때문에 다 나빠지죠. 그게 뭐 모기지론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런저런 대출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물 경제에 당연히 타격을 주는 것이죠. 근데 디플레 시대 금리는 수요예요,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내린 것보다 수요가 없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 수요가 없는 시대가 디플레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수요가 없으니까 디플레이지. 수요가 많은데 왜 이 디플레이가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금리가 내려서 부양되는 것보다 금리를 내려야 될 정도로 낮아진 수요가 더 부각이 돼서 증시가 폭락한다고. 정반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은 차트로 한번 비교를 해드릴 거고, 그러면 디플레 시대에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거, 고점 대비 한 자릿수 정도, 이런 조정 그런 거 말고 쭉쭉 빠지는 거 있잖아요. 지수가 한 반토막 난다든지 쭉쭉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추세적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아주 작살이 나셨구나, 이거 회복되는 데는 꽤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왔잖아요. 2020년 3월 9일 날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날 금리 인하하니까 장중에 확 뛰었다가 마감할 때 다우가 800포인트 빠지고 마감하면서 쭉쭉쭉 빠져서 우리 코스피는 1450까지 빠진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게 FOMC도 아니고 긴급회의에서 내렸다는 것은 미국에도 이미 코로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는 경제 봉쇄를 해야 되는데 연준은 보건소가 아니잖아요. 금리 인하한다고 이 바이러스 막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아주 그냥 작살이 났는데, 금융 치료를 하는 바람에 다시 올라왔죠. 그냥 집에 갇혀 있어도 돈만 찔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던 기억이 나는데, 인플레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플레 시대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공급이 수요보다 간당간당하든지. 공급이 많은데 왜 인플레가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말씀드렸죠? 임금이 올랐는데 33년 만에 최저치로 올랐는데 실질 임금은 33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돈을 써요, 못 써요? 당연히 못 쓰지. 그러면 이제 경제가 착살이 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디플레 시대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히려 위기였다면, 인플레 시대는 이놈의 인플레 죽어도 안 잡히네, 다시금 인상으로 갑시다, 다시금 추세적으로 인상 사이클 시작, 이게 되면 작살이 난다. 이게 정반대인 거죠. 정반대인 거죠. 그럼 보통 낮추면은 그 인하가 끝날 때까지 보통은 600bp에서 작으면 400, 많으면 600까지 4에서 6%를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디플레 시대는 수요가 원치 없기 때문에 금리를 확 CPR 할 때 왜 세게 눌러야 되잖아요. 아플까봐 팔팔 누르면 CPR에 의미가 없으니까 금리로 CPR 그 수요를 키워야 되잖아. 그래서 훅훅훅 누른다고 600pp 정도를 그렇게 해야 수요가 살아날까 말까 하니까. 근데 인플레 시대에는 5.25였던 거를 그냥 계속 내리 낮춰가지고 1.5 이렇게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인플레 와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94년 때처럼 쭉 올렸다가 옆으로 가다가 낮췄다가 올렸다가 그때그때 봐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고 연준 금리도 마찬가지고 일단 올리기 시작하면 쭉 갔고 그러다가 무슨 사단이 터지면 중단. 사단이 터져서 이날은 쭉 하면 거의 뭐 바닥까지 갔다가 물가가 올라오면 다시 시작하고 끝과 끝까지 갔다 갔다고. 근데 지금은 끝과 끝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금리 더 이상 인상 못 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로금리까지 계속 낮추는 건 시간 문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저는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 3번 정도 낮추고 근데 괜찮다 싶으면은 동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심지어 한 칸 높일 수도 있고. 왜? 인상의 그 뚜껑을 열어놔야 긴장을 타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내리면 이렇게 내리고 올리면 이렇게 올리고 훅훅 극단적이잖아요. 뭔가 극단적이야.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제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인플레 시대는 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한 칸 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올릴 것 같다는 것만 아니면 주가가 그렇게 박살날 일은 없다. 왜? 말씀드렸죠. 일본 케이스 보여드렸죠? 실질적으로는 별로라고 해도 명목적으로 좋기 때문에 잘 안 무너져. 무너지는 순간은 앞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 다시 시작. 요것만 안 나오면은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럼 이제 9월부터 계속 낮추냐? 그것도 너무 기대하지 마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연준의 금리 패턴도 관성을 버리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한테 재난은 뭐다? 금리 인상 다시 출발인데 파월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인상 안 한다고 해요. 충분히 제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은 더 나빠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매크로 상황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못한 상황에서 점점 완화되고는 있어요. 해볼 만한 시기입니다. 해볼 만한 시기라고 봐요.